자, 조비의 주가가 현재 8.5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불안함에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금요일에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나온 매수세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비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조비의 전망을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 시간을 갖는 건데, 뭐 조비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영상을 계속 찍는 이유는 조비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찍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 들어서 조비의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좀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SK가 조비에 손절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조비 하나만 파고 있는 주주인데 작년에 오퍼링 없는 상태에서 오르고 내렸지만 이번엔 오퍼링이 두 겹이 있는 상태인데 과연 빅뉴스 없이 오퍼링 정선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SK의 조비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뤄볼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T가 원래는 UAM 사업을 조비와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함께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K텔레콤이 UAM 사업 철수에 따른 조치로 보유 주식 중에 약 1000만 주 가량을 판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의 66%에 달하는 규모를 판매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분을 줄이면서 원래는 이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다가 SKT에서 이것을 내려놓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아니 돈이 안 되니까 철수한 거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물러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내부 사정. 그러니까 이 내부 사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안 돼서 철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내부 사정 쪽에 좀 더 무게가 기울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이 조비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줄이고 사업을 철수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분을 남겨뒀다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완벽히 발을 빼기보다는 일단 규모를 축소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1500만 주를 매수했었는데 1000만 주 가량을 뺐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돈만 하더라도 투자금은 회수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500만 주 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SKT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축소함에 따라서 혹은 이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23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 담당자라든가 이 내부 부서들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초점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그리고 조비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거라는 판단하에 혹은 다른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핵심 사업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통신 영역에 전사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재무적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게 단순히 돈이 안 된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최근의 중동 전쟁의 영향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자, 원래대로라면은 올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조비의 서비스가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지금 중동 정세가 너무도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용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독점권을 SKT에서 포기한 이유는 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것도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상도로 상황조차 이런데 과연 항공 관련 규제는 더더욱 심하지 않을까. 특히나 조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 자율주행 항공을 운행하라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국내 규제가 아직 너무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용화 시점 자체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SKT에서 너무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미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을 축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단순히 SKT의 손절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쪽에 자원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 전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지 조비의 문제가 크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SKT가 여기서 다 팔고 나갔지 왜 일부 지분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퍼링이 두 겹이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비가 이번에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12억 달러 정도를 외부에서 조달을 했는데, 자, 이로 통해서 약 11.35달러 정도의 상당한 유상증자 물량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이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었지만 이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 위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거의 기관에서 이 물량들을 흡수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말은 즉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물량들이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은 어차피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을 보지 않는 이상 돈을 쉽게 빼지 않습니다. 뭐 내부 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각해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 11달러 정도의 오히려 지지선을 만들어주며 이 밑으로는 얘네들의 물량들이 전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여기가 매물대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이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까지는 앞으로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도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강력하게 버텨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강력한 호재 없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중동 경쟁이 안정화된다, 거기다가 강력한 호재가 한 방이 나온다고 하면은 신고가 갱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강력한 호재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우리가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장기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 멘탈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간에서 여유 난다라고 하듯이 수익을 만들어 둬야지 우리가 멘탈을 지킬 수 있고 이 장기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고, 혼자서 매매 타점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지금 난 혼자서 여기서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총 3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존보다 1개 혜택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심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직접 집필한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노하우 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실제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책인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방법부터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내용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직접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이 책을 받아가셨고 이렇게 책을 잘 읽고 있다라고 직접 댓글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을 좀 더 기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으로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종목들 총 5가지를 선별을 했는데, 고배당 고성장주부터 3배 이상 급등이 가능한 기대주까지 탑5를 선정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혜택이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혜택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혼자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선정하고 타점 들어가고 이런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그램을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만들었던 노하우들을 직접 AI에 학습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단순히 매수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그때라도 팔 거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걸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결론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현재 37%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이런 도구들을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셔야지 편리성을 느끼실 것 같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개형 버전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비공개형 버전을 또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공개형만으로도 수익이 자동으로 나고 있는데 비공개형은 또 어떨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출 완료 후에 댓글로 완료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란이나 댓글에다가 링크를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설문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채널에서 지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빠르게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